자, 외부 스타일을 볼게요. 자, 외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곳에 만들어 놓은 CSS 파일을 연결하는 것을 바로 외부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식은 바디에다가 말 그대로 태그 마크업을 한 다음에 CSS 파일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태그는 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자, 링크를 이용해서 릴레이션은 스타일 시트, 자, 연결 파일은 스타일 시트이고 href 경로는 어디에 있는 css 폴더에 있는 external.c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자, 바디에서 볼게요. h2 태그, h3 태그, 그 다음에 뭐 바디가 있을 거예요. 자, 바디를 보게 되면은 바디의 배경색 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게. 자,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external.css 6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명은 external이라고 하는 CSS의 6번 라인부터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h3 태그를 보게 되면 external에 2라고 되어 있죠? external CSS 파일의 2번 라인부터 테두리와 함께 내부 여백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원래 플레인 형태로 보게 되면 얘가 없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없는 상태로 빼버리게 되면은 스타일이 전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뼈다귀만 보이는 거예요. 텍스트하고. 그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타일만 연결을 해놓고 스타일 파일만 바꿔버리게 되면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자, 스타일 연결을 할 때는 간단하게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을 할 거고요. 링크를 입력을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션 스타일 시트는 그대로 들어가고 href 경로만 나오죠? 그 경로를 조심해야 되는 거.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왜냐면 수많은 경로와 수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직접 입력하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폴더명, 예를 들어서 CSS라는 폴더라면은 자, C 입력하자마자 바로 아래쪽에 CSS라는 폴더가 보여요. 여기 보면 있으면 나옵니다. 있으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CSS 폴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CSS가 바로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까지 나와.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럼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없는 겁니다. 없다란 얘기는 뭐야? 다른 데 있거나 전혀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파일 자체를 안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보통 엔터나 방향키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작성한 이 css/external.css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파일의 위치를 보면 돼요. 현재 파일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외부 스타일이라는 HTML이 여기 있어.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CSS 폴더가 있죠.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을 들어가 보면은 external.cs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CSS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external.css를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야. 연결하세요. 만약에 이 external이 이 안에 없어. 이 안에는 없는데 이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대신에 external CSS는 여기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 같은 폴더에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있다면 나는 연결을 할 때 당연히 방금처럼 이 CSS external 부르면 안 나온다는 얘기.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적용 안 됐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 제대로 찾아야 돼요. 경로를 내가 모르니까는 CSS 명을 바로 입력을 해야지만 여기 나온다는 얘기지. 보이죠? 엔터 입력하면은 다시 적용되죠. 그래서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무조건 폴더명이에요. 슬래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폴더를 한번 볼게요. 탐색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현재 지금 탐색기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외부 스타일 하고 있는데 익스터널 여기 있잖아. 같은 폴더 맞죠? 그쵸?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CSS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위에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CSS 폴더로 들어가서 익스터널을 찾아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전처럼 여기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CSS에 익스터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CSS 폴더 안에 다시 폴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asset이라는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익스터널이 asset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CSS 안에 asset 안에 익스터널이죠. 마찬가지로 작성을 할 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 CSS 슬래시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뭐가 보여? asset 보이죠? asset 들어가면은 익스터널 보이죠? 연결된다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파일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CSS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asset 폴더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external.css 연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는 자 거꾸로 가는 거 얘가 이제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자 얘가 현재 위치 맨 위로 올라가 있어. 지금 여기 보면 i의 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CSS 당연히 폴더 있지만 이 안에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CSS 안 나오죠. 자 한 칸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래시를 입력을 합니다. 점점 슬래시 입력하면 이제 보여요. CSS가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 폴더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래시가 되고요.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폴더 이름이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점 슬래시. 점 슬래시는 현재 폴더를 얘기하거든. 현재 폴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그냥 무작정 여기 점 슬래시를 입력하면 현재 폴더가 나와요. 현재 폴더 기준으로 파일들이 나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찾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라고. 아니란 얘기예요. 점 슬래시를 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슬래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위 폴더. 여기서의 슬래시는 뭘 뜻하냐면 내가 만든 지금 여기 프로젝트 있죠. 최상위 폴더. 지금 열어 놓은 최상위 폴더 있잖아. 이 폴더가 기준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점 슬래시나 그냥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서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운영체제의 서버를 쓰느냐에 따라서 얘나 또는 얘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잘못 습관 들이면은 나중에 엄청 고생해. 파일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무슨 방식으로만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상대 그 위치 이동만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폴더명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슬래시를 쓰거나 두 가지 쓰지 말라는 얘기야. 점 슬래시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냥 슬래시부터 쓰지 말아라.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외부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연결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원래대로 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연결할게요. CSS니까 CSS 안에 있는 external 연결을 했고요. 자 external.css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주석 달아놨죠. 요게 뭐냐면 CSS 폴더 안에 있는 external.css야 라고 하는 경로를 미리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메모로. 그래야지 정확히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h3 태그에 대해서 보더는 테두리를 얘기해요. 보더는 테두리를 뜻합니다. 자 테두리는 우리가 선 만들잖아요. 박스선 그지? 그래서 구성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선의 두께,
1픽셀만 할 거고, 선의 종류, 솔리드는 실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 해시 22이니까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 되겠죠? 자, 패딩은 내부 여백이에요. 우리 겨울에 패딩 입잖아, 그지? 맞죠? 패딩을 입으면 내가 날씬해지나요? 내가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몸이 커지지. 몸이 커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살찐 건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옷의 두께죠. 그러니까 옷의 두께가 넓어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 패딩은 그 얘기예요. 안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간이 늘어나요. 이 공간은 전체 공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부 여백이란 뜻이야. 그걸 상하 좌우 5픽셀만큼 주겠다. 그리고 바디는 배경 색살 탄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글자 영역의 왼쪽에 약간 여유 있죠? 여유 있지. 이게 5픽셀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패딩 값을 안 주잖아요. 자, 0 주게 되면은, 자, 0을 주게 되면은 좁아집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더 늘려. 그래서 뭐 20으로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20으로 늘리면은 그만큼 그 영역이 늘어나요, 얘네들은. 지금 좁아지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여백을 늘리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 이거고요. 이거 반대가 이제 마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마진을 예를 들어서 10픽셀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자, 얘는 외부 여백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자, 위치 이동 되죠? 확 밀어볼까? 자, 50으로. 외부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깥쪽에. 컨텐츠 바깥쪽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는 마진이고요. 안쪽에다가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원래가 커져요, 몸뚱아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박스 모델 쪽에서 다시 한번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외부 스타일을 작성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경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